언제나 24시간 여러분들의 복지를 상담해드리는 복지상담사 양쌤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상담해주신 내용 중에 기초수급자분이 보험금을 얼마까지 받아도 수급 자격에 영향이 없는지, 즉 수급자가 통장에 얼마까지 갖고 있어도 괜찮은지 궁금해하십니다. 기초수급자를 신청해보신 많은 어르신들은 기초수급자가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겁니다. 오늘 내용은 보험금뿐만 아니라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장려금처럼 일회성으로 받는 금액 모두 해당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채로 보지 않는 카드론도 해당됩니다. 기초수급자가 통장에 얼마까지 갖고 있어도 괜찮은지 지금부터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지24 상담센터 지금 상담 시작합니다.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 수급권자에게 소득이 없고 집이라든지 보증금, 땅, 자동차와 같은 재산이 전혀 없다고 했을 때 통장에 5,800만원 이하로 있으면 수급비 차감 없이 수급비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800만원 있었다면 보험금으로 5천만원까지 받아도 수급비 깎이는 것이 없이 원래 그대로 받을 수 있죠. 만약 여러분이 광역시나 세종시, 창원시에 산다면 이 금액이 조금 더 올라서 통장에 8,200만원까지 있어도 괜찮습니다. 경기도에 산다면 8,500만원, 서울에 산다면 1억 400만원까지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 지역별로 다르냐? 난 그 외 지역에 살아서 억울하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기본재산액 때문입니다. 기본재산액은 수급자분 재산에서 완전히 제외시켜주는 금액인데 이게 지역별로 달라서 서울 9,900만원, 경기 8천만원, 광역, 세종, 창원시는 7,700만원, 그 외 지역은 5,300만원입니다. 수급자분의 재산이 이보다 적다면 자동차 재산을 제외한 그 어떤 재산이 있어도 수급자가 되는데 상관이 없죠. 정부는 여기에 생활준비금이라고 해서 수급자 가구가 갖고 있는 금융재산, 그러니까 예적금, 주식 등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더 차감해 줍니다. 그래서 기본재산액에 500만원을 더한 금액만큼은 더 갖고 있어도 되죠. 그래서 다른 재산이 하나도 없어도 통장에만 돈이 있다면 서울 1억 400만원, 경기 8,500만원까지 갖고 있어도 수급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친구나 지인 집에 산다거나 보증금이 없는 집에 사는 게 아닌 이상 집 보증금 정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부산에 혼자 사는 A씨가 있습니다. A씨는 집 보증금으로 3천만원,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으로 500만원, 갖고 있는 보험의 해지연금으로 200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재산이 총 3,700만원이 있는 거죠. 이런 경우 통장에 얼마보다 적게 갖고 있어야 수급비를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앞서 기본재산액이 얼마인지 말씀드렸습니다. 부산은 광역시니까 기본재산액이 7,700만원이죠. A씨 재산을 모두 더한 금액이 3,700만원이니까 이 정도 재산만 있다고 한다면 수급자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씨가 보험금을 받게 됐다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기본재산액 7,700만원에서 A씨의 전재산 3,700만원을 뺍니다. 그럼 4천만원이 남는데 이 금액에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더한 4,500만원까지 받아도 수급비를 온전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 대출금과 같은 부채가 있다면 재산에서 부채 금액을 차감해 주니까 그만큼 더 갖고 있어도 됩니다. 만약 A씨에게 대출이 500만원 있다면 이 500만원이 재산가액에서 차감됩니다. 그래서 A씨는 4,500만원에서 500만원을 더한 금액인 5천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아도 수급비를 온전히 다 받을 수가 있죠. 이건 보험금뿐만 아니라 퇴직금, 현상금, 보험금처럼 일회성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모두 똑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채를 보지 않는 카드론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일회성 금액이라도 가족이나 친구, 지인에게 받은 돈은 또 다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이런 돈을 재산이 아닌 소득으로 봐서 계산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족이 준 돈을 보험금과 똑같이 생각했다가는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죠. 예를 들어 A씨의 경우 같은 5천만원이라도 그 돈을 보험금으로 받았으면 수급비 깎이는 것이 없이 온전히 다 받을 수 있지만 자녀분에게 받았다면 A씨가 한 달에 408만원 이상 버는 것과 같아서 수급자에서 탈락합니다. 참고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렇게 가족이나 친구, 지인에게 받은 돈을 사적 이전 소득이라고 합니다. A씨가 보험금으로 5천만원까지 받아도, 즉 통장에 5천만원까지 있어도 수급비를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이 금액을 조금이라도 넘게 갖고 있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분의 통장 잔액을 보통 1년에 2번 확인합니다.
그 시점으로부터 과거 3개월 동안의 평균 잔액이 얼마인지 계산해서 잔액 정도를 산정하기 때문에 통장 잔액이 잠깐 동안만 5천만원 넘게 있었고 대부분 그 이하로 갖고 있었다면 수급비에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A씨가 오랜 기간 5천만원 넘게 갖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에는 5천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봐야 됩니다. 이 금액이 얼마 안 된다면 수급비만 차감되고 수급 자격은 유지가 되는데 이 금액이 크다면 수급자에서 탈락합니다. 그럼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건 초과되는 금액의 6.26%를 곱한 금액이 각 급여의 소득 인정의 기준을 넘는지 여부를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A씨 통장에 3개월 평균 잔액이 6천만원 있었다고 한다면 5천만원에서 초과되는 금액이 1천만원인 겁니다. 이 금액에 금융재산 소득 환산율 6.26%를 곱하면 그럼 62만 6천원이 나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 금액을 A씨가 매달 버는 돈이라고 봅니다. 이게 1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보다 많기 때문에 A씨는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입니다. 그래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보다는 적어서 A씨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A씨가 통장에 갖고 있던 6천만원을 지금 살고 있던 집에 전세 보증금을 올리는 데 썼다고 한다면 이전처럼 다시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재산은 금융재산보다 소득 환산율이 낮아서 아까 6.26%를 곱했던 것을 1.04%만 곱합니다. 그래서 A씨의 재산을 5천만원에서 초과된 금액인 1천만원에 1.04%를 곱한 금액인 10만 4천원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A씨는 62만 3,368원에서 10만 4천원을 뺀 금액인 51만 9,368원을 매달 수급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큰 돈이 생겼는데 크게 돈 사용할 곳이 없는 수급자분들은 그 돈을 통장에 그냥 두는 것보다 3개월 내에 전세 보증금을 올려서 통장 잔액을 낮추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수급자분이 보험금을 얼마까지 받아도 수급 자격에 영향이 없는지, 수급자는 통장에 얼마까지 갖고 있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급자분들은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이 돈을 받으면 혹시나 수급자에서 탈락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영상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요즘 경기가 어려서 카드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렇게 빌린 돈도 수급자분의 재산으로 본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상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보실 수 있는 방법,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정부 혜택들 복지24 상담센터에서 항상 챙겨드릴 테니까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셔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알찬 정보와 함께 복지 상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24시간 여러분들의 복지를 상담해드리는 복지 상담사 양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